쏟아지는 빗줄기 속에도 선수들의 식지 않는 열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21 중국 갑조리그 정규리그 14라운드 홍성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꽤 흐린데요. 선수들이 좀 빗속을 뚫고 경기장에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막바지인데 선수들이 지난 라운드에서 5승 1패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매치업이 성사됐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2021 중국 갑조리그 중국 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총 16개 팀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하위 2개 팀은 을조리그로 강등되게 됩니다. 자, 정규리그 15라운드까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딱 2판 남았어요. 네, 이제 2판 남았는데 정말 중요하죠. 1등 팀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강등과 그리고 1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플레이오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청두팀 1위를 탈환한 이후에 지난 라운드에서도 연전 연승입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지금 구자호 선수 팀이 이번 이제 3차전 시작 전에는 1위 자리를 그러니까 꽤 점수 차이를 벌린 채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4위까지 내려앉았죠. 그렇습니다. 구자호 선수가 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팀도 좀 순위 하락이 있었고요. 신진서 선수의 수보월 항저우 그리고 변상일 선수의 민생 베이징이 한 계단씩 사이좋게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순위를 보시면 한국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팀들이 대체로 좀 상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네, 한국 용병을 사용을 하는 팀들은 항상 우승을 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성적이 웬만하면 좋고요. 일단 변상일 선수와 커제 선수가 있는 팀이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죠. 뒷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권의 순위 경쟁도 치열한데요. 김지석 선수의 취저우 팀이 지난 라운드보다 2계단 하락을 했고요. 강동윤 선수의 시장팀은 소리 없이 한 계단 오르는 느낌입니다. 네, 이번 시즌 강동윤 선수가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강동윤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드디어 연패 탈출을 했고요. 조금이라도 팀에 도움이 되는 강동윤 선수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 시즌 한국 선수 총 7명이 출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3라운드까지 52승 34패. 이제는 60% 승률로 올라왔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 선수들이 좀 부진하면서 58%까지 성적이 떨어졌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5승 1패를 거두면서 6할, 다시 그래도 6할에는 복귀를 했네요. 자, 박정환 선수가 이번 시즌 우리 선수 중 처음으로 가장 먼저 1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자, 오늘 14라운드 펼쳐집니다. 이제 정규리그 단 2판 남았는데요. 선수들이 오늘 7명 모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속속 대국장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2021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2021)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7명의 한국 선수가 모두 출전을 하는 라운드인데요. 심판위원회 대국 개시 선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랭킹 2위 박정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중국 갑조리그 10승 3패의 성적을 기록을 거두고 있고요. 11라운드부터 3연승 중에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중국 리그에서는 너무 잘해주고 있죠. 그야말로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박정환 선수인데요. 자, 어제도 일찌감치 퇴근을 했던 신진서 선수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쉬자양 선수를 만났어요.
네, 슈자영 선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선수가 기풍이 되게 깐깐하기 때문에 상대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데 신진서 선수는 그래도 슈자영 선수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또 어떤 대국이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좌측에는 강동윤 선수인 것 같아요. 부채질을 하고 있는 선수인 것 같고요. 네, 강도현 선수 오늘도 좀 빨리 왔죠. 네, 항상 대국장에 빨리 오는 편이고. 자, 그간과는 좀 자리 배치가 바뀐 듯한 느낌도 있네요. 자,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선수, 중국 랭킹 10위의 쉬자양 선수를 만났습니다. 자, 현재 수보월 항저우는 한 계단을 끌어올리면서 2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장시팀은 2계단 하락해서 현재 4위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장시팀에서는 대체로 이 주장전에 구짜오 선수가 많이 등판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13라운드에도 그랬었죠. 네, 구자호 선수가 이번에 주장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최근에 3연패를 당하면서 컨디션이 난조에 빠졌기 때문에 슈자양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네. 좀 과감한 선택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상대 전적을 보니까요. 이 신진서 선수가 5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1패가 바로 지난해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이었어요. 네, 신진서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한번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냥 뭐 단순히 한번 패배거든요. 충분히 질 수 있는 상대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100번으로 시작을 하는 만큼 좀 더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자호 선수도 신진서 선수와 맞대결을 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100번이라는 게 신진서 선수가 100번이라는 게 그 부분이 좀 더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 개인 간의 승부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팀전이기 때문에 또 신진서 선수를 좀 인정하고 나머지 이 세 판을 쓸어 담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네, 전략은 그렇게 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슈자양 선수가 1승을 거뒀다는 게 그래도 큰 의미가 있죠. 게다가 쉬자영 선수의 최근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자, 중국 갑조리그에서 8연승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신진서 선수도 연승 중인데 그 신진서 선수보다 슈자양 선수의 연승이 좀 더 길고요. 한마디로 지금 컨디션이 가장 좋은 두 기사가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대결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제 박정환 선수가 사용했던 그 포진을 오늘은 쉬자영 선수가 사용을 하려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신진서 선수의 걸침이 조금 달랐어요. 네, 지금 이 포석은 프로 대국에서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요. 저도 이 포석을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포석과 좀 번갈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많이 두어지는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3라운드 수보월 항저우는 러양 팀의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승점을 그야말로 쓸어 담았고요. 자, 순위 상승에 가장 또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장시팀은 지난 13라운드 박정환 선수의 청두팀에게 1대3으로 패했고요. 확실히 구짜오 선수의 연패가 길어지면서 장시팀의 순위 하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재밌는 게 강팀들이 막바지에 맞대결을 펼치면서 이 순위 변경, 그러니까 순위 변동에 가장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이밍에 팀들이 만났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성적이 좋은 팀들이 막바지에 만나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플레이오프를 본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사실 순위는 다르지만 승점을 봤을 땐 똑같고 개인 승수에서 갈렸거든요. 그만큼 그냥 이 주장전이 어찌 보면 승부 그리고 순위를 가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구자호 선수가 이제 3차전 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은, 그리고 최근에 좀 성적이 떨어진 것은 그 중국 내에서 한동안 이동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자호 선수가 그 우한 쪽에서 이동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네. 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그 시기에 아마 공부량이 좀 적었던지 아니면 실전 음. 경험이 적었던지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아, 좀 실전 감각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하는 것과 그리고 국가대표팀에 소속이 돼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관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확실히 중국 내 사정도 아직까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은 이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국을 한 적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이제 좀 제한이 생겼죠. 네. 하지만 또 구자호 선수 워낙 내로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금방 또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구자호 선수는 저 수볼 항저우의 셰코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이 대결도 흥미진진하네요. 네, 사실 그 대결이 주장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빅매치죠. 아, 양팀 정말 라인업이 탄탄합니다. 중국 리그는 뭐 1위부터 4위팀까지는 사실 세계대회 우승을 안 한 기사가 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승을 한 기사를 찾는 것보다 하지 않은 기사를 찾는 게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이제 민생 베이징 팀, 그러니까 커제 선수와 변상일 선수가 속한 팀이 순위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만약에 그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좀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은 네. 1위 팀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특히 단판 토너먼트에서 커제, 변상일 이 투톱은 막강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커제 선수가 주장전에 출전을 했을 때 이제 다른 팀에서는 무조건 뭐 박정환 선수나 신진서 선수나 아무래도 강자를 출전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맞대결을 승리를 해야만 팀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이제 단판 승부가 그 박정환 선수와 커제 선수냐, 뭐 신진서 선수와 커제 선수냐, 뭐 네. 이런 매치가 되겠죠. 자, 특히 또 한국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포스트 시즌에 많이 진출을 한다면 몰입도도 높아질 것 같고요.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제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커제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이 갑조리그 우승을 조금 욕심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갑조리그 우승은 언제든지 좀 욕심이 나죠.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중 또 하나라고 한다면 과연 신진서 선수가 얼마나 빠르게 퇴근을 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사실 어제 23라운드 대국에서는 이 자리를 비웠던 순간이 꽤 많았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바둑이 초반부터 워낙 잘 풀렸기 때문에 시간 사용도 많이 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자리를 비우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마 이게 온라인 대국이 아니라 대면 대국이었더라면은 이제 후이한 선수가 더 좀 짜증이 났을 법도 한데 기가 죽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찌 보면은 후이한 선수 입장에서는 온라인 대국인 게 천만다행이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신진서 선수는 어제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자, 이 한 수에도 꽤 시간을 들였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날일자와 느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날일자를 뒀을 때 흙이 바로 붙이는 수를 아마 둘 거거든요. 여기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후에 대한 변화를,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모르진 않지만 이제 두 가지 다 사실 백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장면이었고, 여기를 늘고 흙이 받을 때 이쪽을 압박하는 자리도 사실 좋습니다.
이 선택과 여기를 붙이면은 이제 백이 막아서 정석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축이 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축머리를 좀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우선 지금 이 날일자를 두기 전에는 흙이 붙여서 진행하는 이 정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진서 선수도 좀 시간을 들였던 것 같네요. 자, 쉬자양 선수가 만약 붙여가게 된다면 초반부터 꽤 복잡한 진행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날일자 정석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보는 입장에서도 익숙한데요. 근데 막상 또 이 정석을 아냐고 물어보면은 이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안다고 대답하기가 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부분적인 정석 한두 개는 알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많이 두어지는 정석들이요. 근데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이게 최종적으로 왜 안 되는지 막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은 변화가 너무 많아요. 자, 시자양 선수 붙여갈까요? 아니면 치받아 갈까요? 모르겠네요. 왠지 치받는 건 초반부터 약간 기세에서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요. 치받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글쎄요, 뭔가 이 정석에 대해서 모르는 느낌을 풍길 수도 있고요. 근데 저라면 신진서 선수가 날일자를 두면 그냥 치받고 젖힐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8연승을 달리고 있는 시자양 선수. 기세에서 왠지 밀리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붙일지 치받을지 시자양 선수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시자양 선수는 그간 주장전에 많이 출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 승리를 거둔 선수들의 면면이 대단합니다. 자, 이번 시즌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리시아나우 선수,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또 당이페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요. 최근 참 잘 나가는 선수가 바로 이 시자양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구주아우 선수 덕분에 주장전에 출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구주아우 선수 뒤를 뒷받침해주는 시자양 선수였거든요. 붙였어요. 신진서 선수가 그냥 늘어두네요. 자, 막는 진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형태가 조금 바뀌었을 때, 흙이 이쪽에 3-3을 들어갔을 때 이쪽을 막고, 신진서 선수가 전에 이 날일자를 두면서 이곳을 붙이면은 백이 맞고요. 치받으면은 늘어서, 이 우아 쪽의 형태가 날일자일 때는 여기를 막고 끊을 때 느는 수가 강력합니다. 이 수를 신진서 선수가 보여줬었고요. 네. 밀면은 있고 막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AI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인데, 한 칸을 띄었을 때 날일자를 두고 건너붙이게 되면은 흙이 끼워서 타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쪽을 붙여가는 축머리가 있었죠. 당시에 통멍청 선수와 대국이었는데 좀 때이르게 승기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흙도 이 반대쪽으로 두고 날일자를 둘 때 이 붙이는 수를 잘 선택을 못 하고요. 이 당시 신진서 선수가 정말 빠른 속도로 두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쪽을 붙이고 그때 당시에는 젖히고 끊고 진행이 될수록 이제 집 차이는 벌어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를 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형태가 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쪽을 붙였을 때도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약간은 허무하네요. 일단 늘어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수가 가장 퍼센테이지는 높지만 왠지 또 못 보고 있는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진서 선수가 그걸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신진서 선수는 간명한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초반에는 좀 힘을 비축해 두려는 걸까요? 일단 초반에는 백이 좀 참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쉬자영 선수는 어떤 스타일의 선수인가요? 이 선수도 역시 실리를 좋아하고 이제 중반에 깐깐하게 버텨가면서 상대를 몰아붙이죠. 작은 하변 그리고 백은 좌상기를 붙이면서 무난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흑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 부분 백의 모양을 견제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바로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백이 한 번 더 둔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를 벌리면서 다음에 이런 자리로 백도를 압박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이곳이나 이쪽으로. 이쪽을 둔다면은 다음에 한 번 더 상변을 뒀을 때 흑의 모양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백도 다가섰을 때는 아마 상변 쪽을 벌릴 거고요. 이렇게 되면 흑이 뭐 여기 백도를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백 모양을 견제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자, 우선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우변입니다. 자, 우변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좌상귀 어깨 짚는 자리는 어떨까요? 네,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네, 이 자리는 언제든지 두면은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 쉬자영 선수가 여기 있네요. 맞췄어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백도 이쪽 부분을 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바로 다가서는 수도 괜찮죠. 예전에는 어깨짚음을 상대가 해오면 위든 아래든 꼭 받아야 한다는 저만의 좀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바둑을 보면서 많이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어깨를 짚으면 그쪽 부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파고 이후부터 그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선수들도 이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가장 앞쪽에는 신민준 선수 그리고 박정환 선수, 자, 가장 우측에는 김지석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4라운드에는 한국 선수 7명이 출전을 했고요. 자,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주장전, 그리고 5명의 선수들은 모두 일반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속기전에 나선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한국 선수들이 속기전에 꼭 한두 명은 출전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다 이제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네요. 오늘 14라운드까지 한국 선수 7명이 전원 출전했던 라운드는 총 9번입니다. 빈도가 확실히 지난해에 비해서는 높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라운드별 또 최고 성적은 6승 1패였습니다. 오늘 그 기록을 좀 경신하면 좋겠네요. 네, 한국 선수들이 다 승리를 가져가면서 뭐 7승을 거둔다면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네,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쉽지는 않죠. 또 워낙 이 만나고 있는 선수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특히 연패를 이어가고 있는 신민준 선수가 꼭 연패에서 탈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신민준 선수가 생각보다 연패가 길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대국 내용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자, 지난 13라운드에서는 판인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 오늘 14라운드에서는 당이페이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고요.
상대 전적이 신민준 선수가 0대 2로 좀 뒤쳐져 있더라고요. 당이페이 선수 깐깐하죠. 이 선수가 실리도 좋아하고 부분적으로 버티는 힘이 또 좋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가 만약에 초반에 좀 실리로 뒤진다라고 보면은 판을 이끌어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 당이페이 선수에게 오늘 신민준 선수가 첫 승점을 기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착석했어요. 네, 바로 노타임으로 받질 않고 우상 쪽에 이제 굳힘을 다가서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어깨짚음을 예상이라도 한 듯 바로 착수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게 되면 백이 밀어 올리고 뭐 는다든지 아니면 날일자로 받게 되는데 백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을 붙이고 젖혀가면서 이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도 여기서는 막는 수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뭐 우변을 다가가는 자리도 여전히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백이 다가서니까 어깨를 짚는 수를 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흑으로서는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취향에 따라 그리고 또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도 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AI가 추천하는 수가 놀랍네요.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자리일지. 일단 흑의 약점을 지키는 쪽으로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왠지 좀 수비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흑의 약점이라고 본다면은 귀 쪽 부분을 지키는 수거든요. 여기를 붙이는 게 강력하다. 네. 네, 이런 판단인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같은 형태에서 백이 다가섰을 때 바로 지키는 쪽으로 둔 적은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보여준 적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제 지키는 수를 찾아본다면 뭐 한 칸을 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키는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곳이나 그 옆자리 이 두 군데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추천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근데 뭐 저로서는 일단 여기를 두면은 받는 순간 뭔가 당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둘 맛은 안 나거든요. 선뜻 내키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우상기를 가만히 지켜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지금 지키는 건 이제 알더라도 저는 못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여기를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면 이런 수를 두나? 좀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제 알고도 잘 선택을 하지 못하는데 역시 이제 어깨 짚은 수의 의미를 살리고자 상변 쪽에 막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막고 나서도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늘어두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날일자를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곳이 행만가요? 그러니까 이수의 의미는 다음에 이쪽을 젖히고 호구치고 이렇게 늘어가는 형태가 되면은 흑의 자세가 좋다란 얘기죠. 눌러가는 것도 있고 이런 데를 밀어간다면은 또 젖혀 있는 자리를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다 선수라고 본다면은 이 백도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형태가 되겠죠. 네. 자, 신진서 선수도 바로 밀어 올렸습니다. 과연 쉬자양 선수의 다음 행만은 어떤 자리일까요? 한 칸은 좀 별로인 건가요?
한 칸을 두는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를 끼웠을 때 이 다음의 행마가 지금은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흙이 날일자를 두고 백이 젖히고 이렇게 끊어가는 변화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수 치는 교환은 아낀 채로 흙의 입장에서 끊었을 때는 뭐 이런 데를 붙여간다든지 이 끊는 약점을 이용을 해서 다른 쪽에서 좀 이득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를 한 칸을 뛰게 되면은 백이 끼워 이었을 때 중앙 쪽을 어찌됐든 끊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 백 모양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흙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끊을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다가서는 수를 선택을 하더라도 이 단수 치는 교환을 흙의 입장에서는 좀 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네. 한 칸과 날일자에는 또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네, 한 칸도 이제 좀 다른 상황에서는 충분히 들 수 있는 수인데 지금은 날일자보다 손해가 될 것 같고요. 둔다면은 그러니까 좀 두텁게 둔다면 이쪽을 늘어서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놀라운 게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지키는 자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지금도요? 이거 두 점머리 맞으면 사실 행마가 아플 것 같은데요. 딱 봐도 뭔가 흙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수는 머릿속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절대 떠오르지 않는 착상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이것 또한 사실 고정관념일 것 같은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뭐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이런 참고도를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옛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받아들이는 게 쉬운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전에 배워놓은 게 많아서 와, 이 두 점머리를 당해줘도 괜찮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여기를 두고 일단 백이 젖히는 자리는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흙이 이쪽을 끊을 때, 아니 젖힐 때 백이 끊어가고 지금도 흙이 이 옆에를 붙여서 젖히면은 젖혀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백이 끊는 수가 원래 강수여야 되는데 끊으면 걸리죠. 여기를 단수를 치고 늘 때 여기 하나 단수 치고 때리면은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죠. 딱 걸리네요. 네. 그래서 흙은 이 끊는 타이밍에 백의 약점을 좀 이용을 하면서 이쪽에서 이득을 보고 상변 쪽을 가볍게 처리를 하는 지금 그런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 실전에는 역시 우상 쪽을 지키는 선택은 못하고 이제 무난하게 흙은 늘어뒀습니다. 네. 자, 다소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귀에 지키는 수를 이야기했다는 건 그 방면에 백이 먼저 두어가는 것이 좀 기분 나쁘다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백이 이쪽을 붙이고 젖히면 백이 젖혀서 싸우는 것도 있고요. 단순히 이쪽을 늘고 막을 때 이렇게 젖히고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상변 쪽을 벌려서 흑도를 압박을 한다면은 백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인데 흑은 안형이 없어요. 안형이 없다는 것은 계속 이제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백돌이 왔을 때 쫓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의 선택이 백이 기분이 좋다 이런 판단이 되겠죠. 시자양 선수는 두텁게 늘어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신진서 선수가 붙여가는 수는 좀 빠르게 둘 줄 알았는데 약간의 의외의 타이밍에 장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상당히 신중하네요.
두 선수 지난 2020년에만 3번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신진서 선수가 조금 더 많은 승리를 거뒀고요. 특히 두 선수 가장 큰 무대에서 만났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출란배 16강에서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그게 바로 또 올해 거머쥔 출란배 컵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번에 출란배 우승을 차지를 했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 세계 무대에서 쉬자영 선수의 모습을 더 자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슈자영 선수는 중국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 자주 보일 선수고, 그런 면을 본다면 신진서 선수가 이미 상대 전적을 좀 압도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나이도 슈자영 선수가 한 살 더 많죠. 네, 99년생입니다. 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신진서 선수가 오히려 슈자영 선수가 좀 좋은 성적을 내준다면은 편안하게 세계 대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상대 전적은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제 또 박정환 선수와 구자우 선수의 대국에서 이 상대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역시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대국은 사실 구자호 선수가 이게 구자호 선수 맞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힘을 못 쓰고 패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후반부에 좀 무너지게 되면 아쉬움도 클 것 같아요. 사실 15라운드까지 대장정이거든요. 앞에 잘 하다가 막판에 좀 이렇게 무너지면 아쉬움도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순위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민생 베이징의 뒷심도 무섭습니다. 사실 그 팀은 애초부터 좀 잘했어야 되는 팀인데 그렇긴 하죠. 네, 시동이 좀 늦게 걸렸죠. 그런데 시동이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자, 커제 선수 팀을 꼭 우승시키고 싶다. 그리고 정규리그에서 가장 가능한 한 좀 높은 순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하고 실제로 좀 실현을 시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변상일 선수도 좋은 성적으로 또 보답을 해주고 있고요. 커제 선수 때문에 주장전에 2번밖에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주장전은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예상대로 붙이는 자리였는데요.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역시 장고 끝에 백은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흑은 응수할 수 있는 수가 3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를 흑이 젖혔을 때는 언제든지 이 젖히는 수가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젖히는 수와 느는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젖히는 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좀 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건가요? 네, 젖혔을 때는 이 2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젖히는 수가 싫다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를 느는 것과 반대쪽을 젖히는 것, 이 2가지를 수익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을 젖히는 것은 일단 백도 젖히고 늘어두고, 이곳의 백도를 가볍게 처리를 하면서 뭐 늘고 나서 상변 쪽을 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더라도 백은 상변 쪽에서 안형이 생겼죠. 네. 그냥 늘게 되면은 백이 뛰어서 가볍게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을 틀어 막고 젖힐 때 아까처럼 이곳을 호구치고 손 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손을 빼더라도 흑은 다음에 백이 이곳을 잇고 나서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자리가 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쪽을 뭐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사실 백이 먼저 손이 오면은 흑돌 압박을 하면서 백 모양이 커지죠. 그 자리도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백이 맛보기로 처리를 했을 때 백이 흐름이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지금 백이 이 귀 쪽 붙여간 수의 의도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상변의 백이 자리를 잡기 위함인 건가요? 네, 그렇죠. 백이 그냥 상변 쪽을 벌리면 흑이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백이 안형을 없애면서 귀 쪽을 지켰을 때 이거는 집으로 손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백돌도 이곳에, 그러니까 이쪽 부근에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상변 쪽을 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백돌이 못 살아 있잖아요. 뭐 봤더라도 여기서 사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쪽을 먼저 교환을 하고 벌려두는 게 좋겠죠. 슈자양 선수는 바깥쪽에서 막았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미리 그려둔 그림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상변 쪽에서 벌어지는 형태는 실전에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네, 실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는 것과 또 실제로 사용하는 것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몇 번 사용을 하면서 익혀두면은 이제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좀 자유롭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좀 형태가 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바둑 실력이 금방금방 늡니다. 형태가 좀 눈에 들어온다 싶으면 이건 실력이 늘 조짐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돌을 좀 잘 버리면서 둘 줄 알면 이미 실력이 센 거고요. 네.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제 형태를 좀 익혀두는 게 좋겠죠. 이렇게 버리면은 이게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오는 순간 뭐 이미 이제 인터넷 대국은 누구랑도 좀 즐기면서 둘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높아지거나 점점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둑을 많이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돌의 효율을 높이는 게 좋은데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흐름을 좀 자신이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상변 쪽을 벌렸을 때는 흑이 뭐 이런 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뭐 우변 쪽이나 다른 자리에 돌이 왔을 때 그게 이제 나쁘지 않다, 그게 나의 흐름이다라고 느껴지면은 이제 바둑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판을 짜기가 쉽겠죠. 네. 자, 어제 또 일찌감치 대국을 마친 신진서 선수는 홍성재 해설위원의 예상대로 또 국가대표실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당연히 가는 자리 같아요. 오늘은 더욱 신중한 모습의 신진서 선수입니다. 자, 중국의 쉬자양 선수와의 대결인데요. 자, 오늘은 과연 선수들이 얼만큼 잘해줄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자, 2021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입니다. 잠시 후 돌아올게요. 자, 이제 정규리그 단 2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1 중국 갑조리그. 자, 오늘 7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자, 주장전에는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나섰습니다. 수보월 항저우의 신진서 선수. 오늘은 장시팀의 쉬자양 선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정말 신중해요. 네, 어제와는 사뭇 다르죠. 확실히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최근 어떤 선수가 기세가 좋은지 또 내용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오늘 신진서 선수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네, 어제는 사실 신진서 선수가 거의 한 7, 80수까지 시간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정도로 뭐 초반에 알고 있는 진행이 나오기도 했고,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또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도 했고요. 자, 지금 신진서 선수가 커서를 가져간 곳은 좌상귀. 상편에 더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둔 자리도 이제 AI가 추천하는 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변 쪽의 형태는 워낙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지금 이 형태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를 선택을 한 거고요. 네. 오상귀 쪽은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왠지 좀 무언가 좀 허전한데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만 해두고 그 방치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자체로 백은 이제 타개라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이 상변 쪽을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가가면서 백도를 압박을 하고 싶은데 백은 언제든지 이 패를 통해서 한 번만 굴복을 시키면 이런 데를 끊어가는 것도 있고 상변 쪽을 준다라고 했을 때도 잘 안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패를 통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손을 뺀 거고요. 네. 지금 이 패를 들어가는 게 백의 입장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이 때리더라도 이 좌 쪽에 패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데를 두는 게 전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흑도 지금 치받아 뒀고요. 근데 치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젖혔을 때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패감은 됩니다. 자, 슈자영 선수 이 선을 밀어갔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두네요. 백도 손 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일단 받아두는 게 안정적이고요. 이제는 흑도 뭐 상변을 다가선다든지 이 백도를 좀 압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도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백이 먼저 둬서 흑도를 압박하는 순간 이거는 주도권을 백이 잡기 때문에 이곳에 돌이 온 만큼 이 좌상 쪽에서 흑이 이득 볼 자리도 이제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 흑돌이 쫓기는 신세가 되면은 백이 두터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변 쪽이나 아니면 여기를 때려내서 백이 벌리더라도 이제 위쪽에서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풀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결국 두 선수의 눈은 상변 쪽을 향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백의 형태는 허술해 보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탄력이 좋군요. 네. 저라면은 그냥 상변 쪽을 벌려서 백도를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여기를 때려내는 것도 일단 백이 상변 쪽을 벌리면서 흑의 안형을 뺐고 같이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벌리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흑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흑이 먼저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럼 이 패에 대한 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 백이 패를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쪽의 패감 때문에 거의 굴복을 당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겠죠. 이쪽을 때림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 상황에서 흑이 백도를 압박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히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자영 선수 지난 2020 시즌 장시팀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선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자호 선수 그리고 변상일 선수도 잘해줬지만 쉬자영 선수도 톡톡히 한 몫을 했는데요.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이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 결승전,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이링타오 선수에게 1, 2차전 모두 승리를 가져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당시 장시팀이 이제 1, 2, 3가 워낙 셌죠. 올해 부쩍 더 성장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주장전을 많이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팀에서 구주아우 선수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구주아우 선수가 연패를 하면서 성적이 역전이 됐죠. 네. 확실히 이 팀의 성적이 좋은 팀들을 보면 주장뿐만 아니라 확실히 뒷받침해주는 선수가 있는 팀이 지금 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주장전은 당연히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선수, 그리고 2승 2패로 승점을 얻기보다는 3승 1패가 승점을 가장 많이 얻기 때문에 이제 팀에서는 2승 2패는 좀 당연하고 이제 가끔 3승 1패를 하면서 승점을 쌓을 수 있어야 상위권 팀이 되겠죠. 그래야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구자호 선수가 이제 버텨준다면 쉬자양 선수가 2승을 확실히 챙겨주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승리를 했을 때 이제 좋은 순위를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장시팀이 부진에 빠진 게 구자호 선수의 탓이 가장 큽니다. 자, 정규리그를 마치고 포스트 시즌 시작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동안 선수들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힘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단판 토너먼트, 그러니까 단판 승부가 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네, 물론 실력은 중요하겠지만 그날의 컨디션이 나쁘면 충분히 또 강자들도 패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중국의 날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오늘 서울 지역에는 현재 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좀 추적추적 빗줄기가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날 선수들은 어떤가요? 좀 몸이 처지는 느낌이 더 있을까요? 글쎄요. 선수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네. 좀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맑은 날보단요. 아무래도 이 대곡장까지 오는 길이 또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운전을 하는 기사들은 아침에 비 오면은 또 평소보다 더 일찍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교통체증도 있고. 지하철을 타더라도 좀 꿉꿉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맑은 날이 컨디션 관리하기는 가장 좋겠죠. 자, 예상대로 시장 선수는 상변에 다가섰습니다. 이제는 백도 그냥 손 뺄 수는 없고요. 그냥 손을 빼면은 흙이 이 한 점을 때려내면서 백도를 몰아갔을 때 흙은 안형이 있고 백은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진출을 하더라도 흙은 뭐 적당히 안정을 취하면서 백도를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흙은 집을 계속 지을 수가 있고 백은 집되는 자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게끔 지금 패를 걸었고요. 이렇게만 교환이 되더라도 흙이 한 번 더 이쪽을 뒀을 때 백은 뭐 여기를 당장 살릴 수도 있지만 이런 데를 끊어서 활용을 하더라도 백돌의 가치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흙이 굴복을 해야 한다면 이 교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선 흙도 그렇다면 물러서고 싶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 패를 한번 때려내고 백이 좌쪽의 팩감을 사용하고 다시 때렸을 때 그런데 다른 자리 팩감을 사용하고 싶지만 팩감이 여기를 때려내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팩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굴복을 해야 돼요. 지금 조금은 신기한 게 패를 때려야 되는 형태인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우선 때리고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초입기도 아니고 당연히 때릴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잠시 뭐 자리를 비웠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다시 따내게 되고 이제 흑에게는 눈에 띄는 팩감은 없습니다.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결국 굴복하는 바둑이 만들어질까요? 네, 지금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굴복을 해야 되고요. 어찌됐든 백도 여기를 둔다면 안정을 취할 수는 있지만 깔끔하게 사는 형태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반대로 흙이 먼저 두더라도 깔끔하게 잡는 형태는 또 아닌데 그러니까 이 자체로 서로 여기를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백도 가볍게 처리를 할 거고 흑의 입장에서도 백을 이제는 이쪽 부근에서 몰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뭔가 백도를 몰아가면서 백이 안에서 결정을 짓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흑도 뭔가 팩감을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다른 쪽에 팩감을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일 리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쪽은 뭐 아무리 두더라도 크게 뭐 백도를 위협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뭐 서로 타협 정도의 느낌이고 반대로 백이 이쪽을 다가서면서 흑도를 압박을 한다면 이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흑의 형태를 생각하면 여기가 굳힘의 형태였는데 도로 공격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의 가치가 그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좌상 쪽은 서로 타협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공수가 뒤바뀌는 상황이라서 이쪽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자, 흑이 반상 위에 어떤 곳을 두 번 연타하더라도 우상귀만한 가치의 곳을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실제로도 AI도 이쪽의 팩감을 사용을 하면은 백이 해소를 했을 때 좀 더 손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장고 끝에 결국에는 굴복했습니다. 쉬장 선수 좀 장고파에 속하는 기사인가요? 네, 신중한 편이죠. 이 선수가 좀 신중하게 바둑을 풀어가고 그러니까 후반에서도 좀 전투보단 정리를 잘하는 기사기 때문에 기사들이 일단 패를 이렇게 굴복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가는 부분은 있어요. 기분이 좀 안 좋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 패를 하다가 기분에 취해서 아예 다른 변화를 만들 때도 있어요. 네, 사실 냉정해야 되는데 뭐 프로기사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뭐 패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이제 다른 변화를 만들다가 더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선수들도 그런 경험이 있군요. 허다하죠. 그리고 이 판단이 또 패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AI가 등장을 했을 때 가장 약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패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네. 근데 파면 팔수록 AI가 패를 제일 잘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패나 좀 못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돌이 죽어 있는 형태에서 그것을 키워버리는 뭐 그런 형태는 조금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여전히 이제 가끔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는 웬만하면은 뭐 패나 돌을 정리하면서 버리는 게 배울 점이 너무 많죠. 한때는 인공지능이 축의 맹점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좀 그렇지는 않은가요? 네,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축도 잘 보기 때문에 네. 항상 좀 변화에 대해서 끝까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오히려 축을 몰리고요. 그 축머리를 이용해서 다른 자리에 득보는 그런 수들도 많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축을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변화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신진서 선수는 흙의 굴복을 받아내고 한 칸으로 가볍게 행마했습니다. 그래도 받아두네요. 네, 백도 일단 뭐 다른 큰 자리를 차지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받는 선택을 했고요.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쪽을 젖히는 자리를 당하면 흙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 한 점을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끊기에는 단수를 치고 위쪽으로 눌러맞게 되면 이거는 뭐 흙이 백도를 잡을 수는 있지만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건 흙이 좀 좋지 않은 형태인가요? 네,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흙이 좀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흙도 좀 느리지만 이런 자리를 받아두는 것도 좋아요. 여기를 늘어서 다음에 뭐 상변 쪽을 둘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좀 흑돌을 몰아가는 것은 이 사이의 약점이 이 돌이 있음으로 해서 좀 나와서 끊기는 자리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방비를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두 선수는 초반에 꽤 시간을 들여가는 바둑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100분 아래로 두 선수 모두 떨어졌고요. 자, 13라운드까지의 한국 선수 합산 전적은 52승 34패. 6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전 승률은 더 좋은데요. 자, 25승 14패, 64%의 승률입니다. 주장전에는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자주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좀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지난 시즌 박정환 선수가 정말 가공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정규리그 14승 1패였거든요. 네, 박정환 선수 뭐 지난 시즌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시즌 또한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좋은 성적인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왠지 묻히는 느낌은 있죠. 네. 아, 이럴 때 선수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잘했는데 팬분들께서는 작년만 못한대라고 또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는 선수의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네. 하지만 올해도 충분히 잘 해주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다음 연도에 2등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잘했지만 전년보단 못했으니까요. 자, 신진서 선수는 또 지난 시즌 한국 바둑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과연 또 2021 시즌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자, 현재는 정규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수버랑조 팀은 그래도 자력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챔피언 결정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 좀 힘을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팀 입장에서는 지금 1등과 2등의 차이가 더욱더 커진 게 커제 선수팀이 지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1등과 2등과 3등은 신진서, 이제 커제, 박정환의 대결이거든요. 그 선수 간에 이제 두 번을 이겨야 되는지 한 번을 이겨야 되는지는 팀 입장에서는 너무 크죠.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네, 이 선수들에게 2연승을 해야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든 달아나야겠어요. 무조건 그냥 1등 자리가 이제 한 판만 이겨도 되니까 다들 이제 막바지에 드니까 1등이 더욱더 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순위에 따라서 또 각 팀마다 인센티브도 차등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또 프로인 만큼 선수들이 욕심도 날 거고요. 네, 그렇죠. 역시 그 자리 두터운 자리죠. 흑을 받는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백돌 일단 중앙 쪽에 하나 진출을 해뒀기 때문에 이 백돌은 계속해서 흑돌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빼더라도 잡히는 돌은 아니지만 지금 이수는 흑을 좀 더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대신에 백도 갈라지는 약점은 있습니다. 네. 앞서 보여주셨던 약점 당장은 결행할 수 없을까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나와서 끊는 타이밍에 이쪽을 늘게 되면은 축으로 잡는 것과 반대쪽을 붙이는 게 맛보기죠. 그러니까 당장은 이쪽 부근의 축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좀 힘들 것 같네요. 백이 지금처럼 붙여갔을 때 흑이 젖히면 연결은 좀 불가능할까요? 네, 젖히면 이렇게 끊어서 유명한 맥점이군요. 네, 어느 한쪽을 잡더라도 백돌이 잡히죠. 백돌이 아니라 흑돌이 잡히죠. 네, 결국에는 흑돌 이 두 점이 잡히게 되는 아주 유명한 맥점입니다. 오늘 이 두 선수의 대국을 보면 쉬자양 선수는 대체로 홍성지 해설위원이 예상해준 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한 수 한 수 두어가는데 시간을 꽤 들여요. 네, 그 수들이 일단 두터운 수고 안정적인 느낌의 수들인데, 그러니까 두면서도 이렇게 좀 받아두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아마 어느 타이밍에는 한 번쯤은 이제 반발을 할 텐데 계속 받으면은 바둑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반발하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가 궁금하네요. 지금도 이 부근에 뚜렷한 수단이 없다면 중앙 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지만, 네, 역시 이 우변 쪽을 먼저 두는 게 집으로 굉장히 큽니다. 백이 이쪽에 돌이 왔을 때는 끊어지는 약점도 다시 한번 백이 노려볼 수가 있죠. 자, 수순이 이렇게 진행되기 이전부터 또 좋은 자리로 짚어주셨던 우변인데 돌고 돌아 결국 흑에게 손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는 우변 쪽을 흑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봤을 때는 흑이 앞서 있어요. 백은 좌상 쪽 일대가 확정가인데 여기 말고는 다른 쪽에 큰 집이 없죠. 여기는 뭐 집이라고 볼 수는 없고 흑이 먼저 갈라간다면 오히려 집이 아니라 넓은 자리가 되겠죠. 그럼 지켜둬야 할까요? 백의 입장에서도 뭐 지키는 선택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그 선택이 뭐 단순히 이쪽 부근을 받는 게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두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귀 쪽을 붙여서 뭐 이렇게 끊어간다든지 단수 쳐서 잡는다면은 이곳을 폐 형태를 만들었을 때 지금 오히려 여기를 백이 걸어가면서 귀 쪽의 팩감을 사용하는 게 강력하거든요. 좌귀 쪽 팩감이 있기 때문에 백은 패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연패 탈출 기대해 보고요.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 그리고 김지석 선수까지 대국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1 중국 갑조리그 저희는 잠시 후 중계 이어드리겠습니다. (2021)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 7명 전원이 출전한 이번 시즌의 9번째 라운드이기도 한데요.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7라운드부터 6연승을 달려오고 있는 신진서 선수. 8라운드 한 차례 결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주장전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쉬자영 선수가 정말 차분하게 두텁게 지켜두면서 빈틈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쉬자영 선수는 일단 실리를 먼저 차지를 하면서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가 집이 많기 때문에 슬슬 초조하죠. 자, 지금 신진서 선수가 커서를 가져다 놓았군요. 네, 지금 2선에 치중을 가면서 흑도를 몰아가겠다. 근데 부분적으로 집으로 봤을 때는 틀어 막히게 되면은 이 미는 자리 그리고 귀 쪽으로 본다면 당연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백도 일반적인 수법은 아니에요. 네. 자, 흑의 안형을 뺏을 수는 있지만 귀의 백 쪽에는 좀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선수도 신중한 모습인데요. 좀 공격적인 느낌이 드는 한 수라고 봐야 할까요? 네, 공격을 하면서 이제 상변 쪽에 백돌이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붙이게 되면 백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의 안형을 뺏고 상변 쪽을 지키겠다. 이런데 들여다보는 것도 백이 없앨 수가 있죠. 백의 약점을 좀 보완하는 느낌도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백의 입장에서는 좋은 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쪽을 치중을 가게 되면은 AI의 그래프는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흑이 이쪽을 늘고 중앙 쪽을 나가는 게 아니라 옆에를 하나 붙입니다. 젖히면은 치받아서 이쪽을 받는 것은 이렇게 돌파가 돼서 견딜 수가 없고 있더라도 이 자체로 워낙 당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이 이런 데를 붙여서 백이 연결을 하게끔 만들고 중앙 쪽을 나가더라도 백이 찌르는 자리가 선수라고 보면 여전히 못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옆에를 붙일 때는 백도 그냥 치받아서 받아야 되고 흑이 젖히게 되면 일단 우상 쪽에 백돌이 다 잡혔죠. 흑이 실리를 벌고 시작하는 게 기분이 나쁘군요. 네, 흑이 우상 쪽을 잡았을 때 백도 이 흑돌을 잡을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게 안 잡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요? 네, 이거 이게 위험하지 않은가요? 실전에서는 굉장히 떨리는데 AI는 그냥 웬만하면 돌은 잡히지 않는다라고 보니까 네. 이런 참고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백이 이쪽을 만약에 치중을 간다면 이거는 그래프가 흑 쪽으로 살짝 기울거든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하지만 보여주신 참고도를 보면
과연 선수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시자영 선수가 그렇게 둘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흙도 귀를 한 번 더 잡기에는 흙대마가 떨리니까 네. 쉽진 않거든요. 자, 신진서 선수의 화면에서는 자, 마우스 커서가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또 생각을 따라가 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어요. 네, 이게 인터넷 바둑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이제 대면 대국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유추해 볼 뿐이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기를 치중 간다는 게 일반적인 수법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대국이 아니면은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적인 이선 침투를 떠올렸던 신진서 선수인데 자, 결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여기를 치중을 가면 막는 순간은 일단 집으로 손해다. 그러니까 귀를 들어가면은 이제 뭐 흑돌은 깔끔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실리로 워낙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부분적으로는 강수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뭔가 마우스를 걷어들였다는 것은 안 둘 가능성이 지금은 높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수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고 실제로 이제 포커 대회 같은데 그런 데서는 이제 선수들의 귀를 막고 자신의 턴이 되면은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가 어떤 이제 카드를 들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통해서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이 선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몰입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자, 신진서 선수는 망설임 끝에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강행하네요. 네, 지금 이수를 결행을 하니까 흑이 그래프가 살짝 많아졌고요. 여기서는 일단 100도 넘고 흑이 단순히 중앙 쪽을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전히 이쪽에 맛이 있고 백이 한 번 더 받는다면은 흑이 먼저 또 큰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 그래프가 흑 쪽으로 조금 움직이기는 했지만 자, 이게 인공지능이 제시한 참고도는 타개가 좀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참고도였습니다. 오히려 신진서 선수의 스타일에는 이 편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도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상변 쪽에 백돌이요. 근데 단순히 AI는 그냥 귀 쪽에 단순히 귀 쪽의 실리가 지금 손해를 봤다. 보면 사람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실리에 굉장히 짜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네. 자, 바로 붙여서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흑이 귀까지 제압을 한 채로 버틸 수 있을지. 또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백돌이 이쪽에 없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버틸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이 백돌이 있는 게 문제거든요. 늘고 나서 흑은 백돌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치받고 붙여서 있고 나서 늘게 되면은
지금 이 자리가 선수라고 보면은 흑돌이 거의 살기 때문에 백도 3점을 잡고 흑도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 있고, 그리고 늘고 그냥 붙이는 게 또 있죠. 치받으면 젖혀서 여전히 이쪽으로 붙이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백은 입구자를 두고요. 이제 흑이 바깥쪽으로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이게 잡힌다라고 보면 흑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것보단 치받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은 듭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모두 우상귀 쪽에 백을 좀 잡아두는 그런 작전인데요. 오늘 카메라 각도가 꽤 좋네요. 저희가 신진서 선수 모습뿐만 아니라 간간히 박정환 선수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대국에 집중을 하면 안 보이는데 네. 신진서 선수의 바둑을 보려고 이렇게 등을 살짝 기대면 그 순간 엑스트라가 너무 강렬한데요. 오늘 시자영 선수 그리고 신진서 선수도 초반부터 상당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박정환 선수는 중국의 타오신란 선수와 만났는데요. 타오신란 선수가 바로 직전 라운드에서는 커제 선수와 대결을 했습니다. 타오신란 선수도 최근에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강자들을 상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좀 자료 조사를 하다가 타오신란 선수가 언제 구단이 됐죠? 소리 소문 없이 구단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타오신란 선수가 구단인지는 몰랐습니다. 보통 이 세계 대회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중국 선수들이 대체로 좀 구단이 빨리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타오신란 선수는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소리 없이 강했던 것 같아요. 타오신란 선수가 국내 대회에서 일단 성적이 좋고, 네. 보통 어린 기사들은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구단이 되지만 타오신란 선수는 세계대회를 거머쥔 적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하게 성적이 좋았겠죠. 이 바둑 되게 신기한 게 신진서 선수는 빨리 두는 것 같고 시자영 선수가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 차이는 많이 나진 않아요. 네, 격차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 점도 재밌네요. 자, 이번 시즌 9승 3패를 기록 중인 신진서 선수. 이 상대해온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초반에 오히려 좀 강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탕웨이싱 선수도 만났었고, 이 커제 선수, 그리고 양딩싱 선수 등 이 상위 랭커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런데 이 3차전이 시작되고부터는 탑 랭커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았어요. 거신희 선수, 그리고 후이한 선수. 이제는 상대 팀들이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좀 다른 작전을 선보이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처음에 워낙 강팀들과 대결을 했기 때문에 남은 팀들이 비교적 좀 쉬운 상대가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일단 거신희 선수는 좀 버리는 카드에 가깝고 후이한 선수의 팀은 글쎄요, 이 마땅한 전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후이한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후이한 선수의 러양 팀도 이번 시즌 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그도 그 선수 팀들 간의 격차가 꽤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드래프트가 아니라 구단제다 보니까 네. 좀 팀에서 힘을 쓴다면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 지원이 좋은 팀일수록 아무래도 좋은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뭐 신진서 선수나 박정환 선수나 용병을 사용을 하고 싶겠죠. 네.
그래서 이 중국 갑조리그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 이 명단이 공개가 되면 이 전략이 좀 확실히 확연히 드러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팀들마다 원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팀은 당연히 우승을 생각을 하겠고 음. 어떤 팀은 우리 그냥 남기만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팀들은 이제 용병을 사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강팀이랑 만날 때는 오히려 안 부르고 이제 오히려 약한 팀과 대결할 때는 급판은 꼭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부르죠. 외국인 선수를 불러들이는 목적도 이 팀마다 제각각인 듯 보입니다. 사실 올 시즌에는 또 일본인 선수들이 또 많이 소속이 되면서 많이 출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출전 횟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뭐 자국 내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고 그리고 일본 선수들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시즌 스케줄이 연초에 그냥 1년치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기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나올 수 있는 판수가 한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본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팀들의 지금 순위를 좀 살펴보니까요. 대체로 높지는 않네요. 자,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르자오 팀은 9위, 그리고 이야마 유타의 저장팀이 10위고요. 이치리키료 선수가 러양 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군요. 네, 이치리 키료 선수가 좀 출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팀에서 할 것 같은데 네. 쉽지 않나 봅니다. 자, 러양 팀은 아쉽게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참고도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을 두는 게 가장 높았다가 갈수록 지금 여기를 붙이는 자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막으면은 넘어서 다음에 끊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끊는다든지 이쪽을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고 지금 이 교환이 되면 지금 붙이는 수를 둡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면 여기 한 집 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잖아요. 여기를 좀 더 확실하게 해두고 이제 귀 쪽을 잡겠다란 얘기죠. 네, 조금 안영을 확보해두겠다는 뜻이군요. 지금 이 수는 놀라운데요. 쉬재영 선수가 고민 끝에 인공지능이 추천한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도 처음부터 발견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흑이 귀를 잡고 싶은데, 그러니까 백돌 5점을 잡고 싶은데 AI도 좀 떨렸는지 이 붙이는 수를 통해서 여기를 확실하게 좀 한 집 모양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잡는 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말을 바꿨고요. 네. 그런데 슈자영 선수가 단번에 이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면서 그러니까 백이 반발을 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끊기게 되면은 귀 쪽을 잡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늘어서 버티는 건 단수를 치고 위에서 틀어 막는다면은 끊고 나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쪽을 먹여치고 젖혀버리면 끊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를 치는 순간 세 점이 연결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쉬재영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이 한 수에서 드러납니다. 놀라운데요. 신진서 선수도 이런 부분에서의 촉이 좋기 때문에 지금 붙임을 당하는 순간 이거 좀 기분이 나쁜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좌상 쪽에서 한 집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는 크거든요. 여기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백이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흑이
여기서 한 집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은 그냥 중앙 쪽에서 한 집을 만들고 살아버리면 되는데 네. 이게 아니라면 흑의 입장에서 뭐 백돌의 엷은 자리를 좀 노려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쪽에서 두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 피곤하거든요. 전혀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한 집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거의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두 집을 만들어야 되면은 뭐 잡히지는 않겠지만 좀 시달려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붙인 수는 타이밍이 좋은데요. 결국에는 이쪽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흑은 여기서 이수를 뒀다는 의미는 흑돌을 바깥쪽으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버티겠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이렇게 버텨온다면 백도 좀 까다로운 느낌이 들까요? 백의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죠. 아. 여기를 흑이 한 번 더 버티면 집으로 일단 손해를 보니까요. 네. 자, 안영을 조금 확보해두고 흑이 실리를 챙기는 전략으로 나온다면 백도 조금은 피곤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가 느끼는 감정도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바로 느낀다는 게 사실 대단하고요. 지금 이쪽을 붙이는 수는 신진서 선수도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부분적으로 이제 많이 그러니까 형태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들 수 있는 수인데 네. 슈자양 선수의 공부량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확히 찔러가는 슈자양 선수입니다. 사실 이런 수를 보고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수일까 의도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 신진서 선수나 이 초일류 선수들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네, 이게 부분적으로 봤을 때 집으로는 그냥 나중에 3-3을 들어가면은 백집을 다 부술 수가 있는데 네. 여기를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여기가 깔끔하게 한 집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둬야 집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집으로는 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잘 떠오르는 수법은 아닌데 여기서 한 집이 났을 때는 흑이 한 번 더 버텨가는 게 쉽게 흑이 결행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항상 좀 모양에 대해서 생각을 그러니까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선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서 또 많은 이 데이터를 쌓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들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그 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모양을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외워버리면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AI가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초반에 포석이 약한 선수나 아니면은 뭐 감각이 안 좋은 선수나 이제 그런 선수들이 수혜를 볼 거다. 그리고 이제 강자들이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실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훨씬 더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네. 최근 인공지능 연구를 드디어 시작했다라고 밝힌 이창호 구단이 있습니다. 최근 10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부터 이 부분적인 형태의 끝내기를 잘한다는 게 모양에 대한 이해를 당연히 잘해서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AI 공부까지 또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네, 앞으로의 좀 성적이 좀 더 기대가 되죠. 네,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오늘 당이페이 선수와 만났고요. 자, 박정환 선수는 타오신난 선수, 그리고 신진서 선수는 쉬자양 선수와 대국 중입니다. 자, 과연 어떤 중반전이 펼쳐질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